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관한 영상 또 오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 함은 역시나 분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꼭 한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분산 그리고 지금 장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인버스 혹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짰던 포트폴리오 이번 주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단 저는 짜봤습니다. 일단 종목은 이제 10개 종목으로 분산을 했고 그리고 현금 또 10% 정도 비중을 뒀습니다.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지금 약간 하락장이 나오는 약간 위험한 흐름이 나왔을 때 대처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 현금 비중을 확보해 주는 게 좋고 저는 저번 주에 25%에서 지금은 10%로 약간 비중을 낮추긴 했지만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제가 짰는데 일단 첫 번째는 품절주 그리고 인버스에 대해서 비중을 실었습니다. 한 20% 정도 비중을 실었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리오프닝, 바이오 화장품, 금융 자동차 이렇게 최대한 섹터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한번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 어제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지수가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이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했을 때 해치성 그리고 인버스성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양지사, 신라섬유가 있는데 신라섬유보다는 그래도 양지사 쪽이 조금 더 탄력감이 있고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이제 양지사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양지사는 요 가격대 대략 21,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1,500원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셨을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 종목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아직도 요 하락장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추세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21,500원을 돌파한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1,500원을 돌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가서 매수하면 너무 이런 시세 차익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지금 121선에서 저항받고 있죠. 121선까지 돌파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캔들로서 돌파될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00원, 11,500원 가장 안정적인 위치는 11,500원이 돌파됐을 때 한번 매수 노려보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저점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끼가 보이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돼서 이번 주에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덱스 인버스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흔히 말해서 곱버스라고 하죠. 이것도 제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상승하는 요런 파생 상품이니까 한번 요 흐름 지금 봤을 때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어차피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최근에 61선 따라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61선,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렸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저항 라인 대략 2680원 부근에 있으니까 121선 또 같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저항에서는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인버스 종목들 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에셋 증권의 인버스 흔히 말해 고버스인데 이제 어
코스닥이죠. 코스닥에 지금 인버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금방 영상을 찍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승하려는 여력보다는 조정받을 여력이 많다. 그리고 2차 전지 비중이 큰 게 또 코스닥 쪽이다 보니까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하락을 한다면 이런 코스닥 인버스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려놨었는데 요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서 요것도 비중이 높진 않지만 곧버스 그러니까 코스닥 쪽 인버스 그리고 코스피 쪽 인버스 한 5% 정도씩 비중을 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제가 요거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을 일단 상승을 시켜줬고, 거래량이 좋게 들어온 부분, 수급도 좋게 들어온 부분,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또 아래 위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요 이전에 목요일 종가 가격 위에서 움직였다는 것과 그리고 수급이 금요일에도 잘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 돌파됐을 때 매수하면 제가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86,700원 요 구간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86,700원 이탈하면 저는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86,700원 위에 있을 때 한번 너무 급등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뭐 비슷한 관점인데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저항 가격 24,8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추세선을 제가 쭉 그려놨는데 이 추세선 대략 한 26,000원대 돌파되면 단기간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추세선 맞고 떨어지지 않는지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돌파됐던 21선 24,800원인데 24,800원 재이탈을 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24,800원 라인도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어 부산입니다. 마찬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는 추세가 있었는데 살짝 돌파가 돼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거래일에 고점은 4.5%, 저점은 마이너스 5%, 정말 왔다 갔다 꽤나 큰 파동을 보여줬었는데 거의 보합권 마무리해줬는데 이 보합권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과 거래량 봤을 때도 일단 단기 반등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포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에 계속 넣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단기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화장품 같이 엮이면서 단기 조금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고점 마지막 거래일 8%까지 올라갔다가 3% 정도 밀려 있는데 이거 신규 진입으로서는 조금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분명히 괜찮고 수급이 정말 좋죠.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라면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가져가면서 5일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주도 넣어봤습니다. 상승했을 때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은 제가 62,800원 요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구간까지 도착했을 때는 한번 수익 실현도 해보자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들 지금 초기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비만 치료 약간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종목들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고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아직은 고점에서 약간 고점을 한번 올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5일선이 점점 따라오고 있을 때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약간 신규로 진입하기 부담스러우신 분은 굳이 신규로 진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5일선의 흐름 보면서 그대로 가져가도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지금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고점 부분과 저점 부분이 꽤나 명확한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목표가는 대략 21,600원 아니면 그 아래 정도까지로 잡아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혹시나 조정 나오면서 아래에 있는 241선 이탈하고 빠진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강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 목요일 날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급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21선 한번 터치를 해줬죠. 21선 터치하고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매수해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 가격대는 47,500원 요 부분은 확실히 보시면서 혹시나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지지라인 또 명확하게 봐야 될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도 자동차 관련주들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분기 실적이 한 이틀 남았죠. 뭐 거래일로 따지면 사실 하루 정도 남은 건데 수요일 날 아마 8월 16일 날 제가 승부가 결정 날 것 같다라고 영상을 자동차 관련주 올리면서 올 영상을 올렸고 그 중에서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과 탄력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진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진산업을 자동차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렇게 보시듯이 RSI 30선 계속 요 구간에서 놀다가 살짝 들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5일선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 21선, 61선이 거의 겹쳐져 있죠. 이런 구간들 대략 6,400원대만 가격으로 넘어간다면 요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을 단기적으로나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지지 저항 라인들 체크 제가 오늘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10개 종목으로 포트를 짜봤고, 그리고 현금은 제가 한 10% 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넣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품절주, 인버스, 약간 해지 성향의 지금 종목들을 한 20% 정도,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30%인데 화장품도 지금 이전에 제가 포트 넣어놨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리오프닝 대략 한 40%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바이오의 지금 대원제약 좋게 봐서 뭐 10% 그대로 유지 그리고 금융 쪽에 메리츠 금융지주 10% 자동차 요번에 한번 실적 발표에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 넣어봤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에 제가 굳이 포트폴리오를 짰듯이 동일하게 넣을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요한 종목에 조금 비중을 실을 수도 있고 아니다 역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재매수의 타점을 잡아보자 이런 전략도 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